안녕하세요. 넷소프트스쿨 한국 공급을 맡고 있는 엔클라우딩 대표 전용권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교육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윈도우용 넷소프트스쿨 교사 콘솔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 방법 중에서도요, 좌측 메뉴에 대한 기능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 화면을 공유하여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넷소프트스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세팅하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nsm.lrc라는 라이센스 파일을 올려놓습니다. 이것은 넷소프트스쿨 라이센스 파일이며 실행 파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메모장을 열어 그 내용을 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장을 실행하고 여기에 넷소프트스쿨 라이센스 파일을 끌어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인증 코드와 라이센스 소유자명, 이 라이센스로 연결할 수 있는 학생의 최대 수량, 그리고 시리얼 넘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새 폴더를 만든 후 이렇게 라이센스 파일을 끌어다 넣습니다. 그리고 당사가 서울시 교육청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벗 전용으로 구축한 넷소프트스쿨 단넷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아직도 이 사이트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윈도우, 안드로이드, 크롬북, iOS 등 각 플랫폼에 넷소프트스쿨을 설치하는 방법부터 사용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단순히 마케팅을 위한 넷소프트스쿨 웹사이트가 많습니다. 그 사이트에는 매뉴얼이나 동영상 등 이러한 자료들이 올려져 있지 않습니다. 꼭 넷소프트스쿨 단넷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넷으로 시작했으니까 넷으로 끝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이렇게 넷소프트스쿨 단넷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 오른쪽 중간으로 내려보시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라는 큼지막한 버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시어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은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시고 잘라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에 새 폴더에 들어가셔서 붙여넣기를 하고 소프트웨어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설치 마법사가 작동해서 넷소프트스쿨 라이센스 내용을 흡수해 설치하기 때문에 사용권자나 인증 코드 등을 입력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해서 사용권 계약에 동의하고 다시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설치 유형이라는 새로운 창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창에서는 우리 선생님 기기에다가 넷소프트스쿨 교사 콘솔을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바로 교사를 선택해서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교실 인증 창이 나타나고 여기에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항상 입시라는 고정교실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교실 이름에 하나의 예로 1-1, 곧 1학년 1반을 입력을 해서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금방 끝나고요. 마침 버튼을 클릭해서 설치를 완료합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넷소프트스쿨 교사 콘솔이라는 아이콘이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더블 클릭하면 사용 방법 선택이라는 3개의 옵션이 나타납니다. 이 3개의 옵션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실 내 모든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맨 위의 옵션입니다. 이를 클릭하면 새로운
수업 창이 나타나고 연결할 교실을 선택해서 하단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거나 혹은 교실을 선택해서 더블 클릭하면 해당되는 교실로 입실할 수 있습니다. 맨 위의 옵션을 선택하면 이처럼 윈도우 교사 콘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메뉴가 상단과 좌측에 표시됩니다. 메뉴도 굉장히 다양하고 아이콘도 많습니다. 이 옵션은 선생님의 윈도우 노트북이나 윈도우 데스크톱에서 MS 서피스 학생기기를 연결해서 사용할 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마우스나 키보드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 옵션을 선택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실 내에서 사용되는 주요 기능에 대한 옵션입니다. 이거를 선택해서 다시 해당되는 교실로 입실을 하면 이렇게 상단에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단 메뉴가 이전 것보다 훨씬 적고 그리고 아이콘도 큼직큼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측의 메뉴도 이전 것보다 적습니다. 이 옵션은 선생님께서 MS 서피스 등 태블릿을 사용해서 학생기기와 연결할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태블릿의 화면은 크기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메뉴가 큰 상태로 시원시원한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실에서 시작할 수 있는 집중기능 세트 옵션인데요. 보시다시피 메뉴가 딸랑 4개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기기를 잠그고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교재 위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실험 실습 등을 하면서 학생의 태블릿 사용은 최소화하고자 할 때 이 옵션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종류 버튼을 클릭한 후 바탕화면에서 다시 네서프트 스쿨 교사 콘솔 아이콘을 선택해서 맨 위의 옵션을 선택해 해당 교실로 입실합니다. 저는 지난 6월 윈도우용 네서프트 스쿨 설치 및 세팅에 있어서 교실 설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용법 설명에 앞서서 교실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 상단에 스쿨 환경 설정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설정 구성 항목이라는 새로운 창이 뜨고요. 여기서 학생 검색 연결이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바로 여기가 교실 설정 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우측에 방 모드에서 다음 방에 있는 학생들을 연결합니다. 라는 이 항목에서는 고정교실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항상 일정한 교실로 입실해서 그 교실에서만 수업을 할 때 입력하는 항목이고요. 아까 설치할 때 1-1이라는 입력된 고정교실 이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방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라는 것을 클릭을 해서요.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면 여기는 선생님께서 이동교실 수업을 할 때 사용하시는 교실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동교실명으로 1-1, 1-2, 1-3, 1-4 이렇게 여러 교실명을 콤마로서 구분해서 입력하신 다음에 하단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되고요. 바로 방금 전에 입력한 이동교실명이 쭉 나열된 상태의 새로운 수업 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입실하고자 하는 교실을 선택을 해서 더블 클릭해서 해당되는 교실로 입실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네서프트 스쿨 교사 콘솔의 메인 화면입니다. 전체적인 화면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사용법을 익히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상단에는 아이콘으로 구성된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상단과는 기능이 다른 아이콘으로 구성된 메뉴가 좌측에도 이렇게 있는데요. 중앙에는 바로 학생들의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메뉴를 클릭할 때마다 하단에는 좌측 메뉴와 관련된 상세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교사 콘솔은 사실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이콘에 이렇게 살짝 마우스를 가져다 올리면 해당 기능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플랫폼보다 훨씬 더 사용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이제 교사 콘솔 바탕화면에 마우스를 대고 이렇게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큰 아이콘, 상세히, 배경 설정, 정렬이라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현재 보시는 아이콘은 큰 아이콘 메뉴입니다. 바로 아래 상세히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각각의 학생 태블릿에 대한 장치 이름과 로그인 계정 이름, 그리고 넷소프트스쿨 사용 버전과 운영 체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배경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정렬을 클릭하면 여러 가지 기준으로 정렬 순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 기기가 많을 때는 이렇게 자동 정렬을 활성화해 놓으면 넷소프트스쿨이 알아서 정렬해 줍니다. 학생 아이콘 하나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선생님께서 이 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가 나타납니다. 먼저 체크 표시를 유지하거나 이렇게 해제함으로 인해서 어떤 기능을 취할 때 이 학생을 포함시킬지 말지를 선택할 수가 있으며 이 학생의 키보드 마우스를 잠글 수도 있고 다시 키보드 마우스 잠금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화면 전송 메뉴를 볼 수가 있는데요. 맨 위에 화면 전송은 선생님께서 이 학생을 포함한 다른 학생들한테 선생님 화면을 전송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클릭을 하면 바로 영희한테만 화면을 보낼지 아니면 아래의 목록에서 선생님 화면을 보낼 대상을 선택할 수 있을지가 나타나고요. 이 화면 전송 모드에서 전송 모드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전체 화면, 창 모드, 창 최대화 3개의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 화면을 선택해서 화면 전송을 하면 학생들은 화면 전송 중에 키보드 마우스를 일체 사용할 수가 없게 되고 오로지 화면을 볼 수만 있습니다. 그리고 창 모드를 선택해서 선생님 화면을 전송하면 별도의 창을 띄워 선생님 화면을 전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키보드 마우스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창 최대화를 선택해서 선생님 화면을 전송을 하면 별도의 창이 가장 큰 화면 형태로 전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시 이 모드에서도 학생들은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화면 전송 메뉴에 들어가면요. 맨 아래에 이 학생의 화면을 전송합니다 라는 메뉴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 클라이언트 화면 표본 전송이라는 창이 나타납니다. 곧 0이라는 학생의 화면이 아주 모범답안으로 제시가 됐을 때 그 화면을 다른 학생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 이 메뉴를 사용하면 좋고요. 여기에 0이라는 학생의 화면을 철수 그 이외에 또 다른 학생들한테 표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본 화면 전송을 클릭하면 0의 화면이 선생님을 포함해서 다른 학생들 모두에게 전송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재부팅할 수가 있고 로그인, 로그아웃 이 학생의 기기를 암호를 재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 채팅을 할 수가 있고 이 학생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으며 이 학생의 화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이 학생에게 파일을 전송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상단에서는 선생님의 기기이고요. 여기에 데스크톱은 선생님의 바탕화면에서 학생 데스크톱으로 이렇게 보내서
파일을 전송할 수도 있고 이 학생의 기기로부터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끌어당기면 학생 기기에서 파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이 학생에게 EXE 실행 파일을 올려놓아 원격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도 있고요. 이 학생에게 포상을 하거나 포상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속성에 들어가면요. 이 기기에 장치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세부정보 탭에 들어가면 장치 이름을 임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민수라는 이름으로 바꾼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이영이라는 학생 이름이 박민수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요. 이것은 민수 학생이 오늘 태블릿을 집에다 놓고 오고 교실에서는 영희 학생의 태블릿이 여유분으로 남았을 때 그 태블릿을 민수 학생에게 임시로 제공해서 오늘 하루만 민수라는 이름으로 그 태블릿에 장치 이름을 표시해서 우리 선생님 화면에 나타내고자 할 때 그 기능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박민수라는 학생의 이름을 영이라는 학생 이름으로 바꿔서 표시하려면 세부 정보에 들어가서 박민수라는 학생 이름을 삭제를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영희 학생 이름으로 되돌아옵니다. 홈 버튼에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룹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편입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룹을 추가하는 기능인데요. 여기에 수학 그룹을 만들고요. 예를 들어서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그룹에 어떤 학생을 편집시킬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철수 학생을 추가하고 영희 학생도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마침을 클릭하면 이렇게 상단에 수학 그룹이라는 새로운 탭이 활성화되고요. 바로 수학 그룹에는 철수와 영희 학생이 편입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을 만든 다음에 그 그룹 내에서 그룹 리더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그룹 리더에게는 선생님에 준하는 막강한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현재 설정 보기 버튼 클릭하면 설정 구성 항목이 나타나고요. 왼쪽 아래로 쭉 내려가면 그룹 리더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룹 리더가 그룹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요. 필요한 기능을 이렇게 체크 표시를 선택을 하고 해제하기도 해서 바로 이러한 체크 표시가 된 기능은 그룹 리더가 그룹 내에서 가질 수 있는 막강한 권한들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고 바로 이 수학 그룹 내에서 영희라는 학생을 그룹 리더로 만들려면 영희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맨 아래에서 그룹 리더를 선택을 해주면 영희는 그룹 인솔을 할 수 있는 그룹 리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김철수라는 학생이 영희로 이렇게 녹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른 여러 학생들이 이렇게 수학 그룹에 들어가 있으면 그 여러 학생들이 바로 영희로 귀결되는 이 연결 고리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룹 리더를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좌측 메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홈 버튼은 학생 목록을 표시합니다. 하단의 강의 정보란에서 교사명과 수업명, 수업의 목적, 수업의 결과 등을 기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는 정보는 학생기기의 상단 도구 모음바에 그대로 표출됩니다. 바로 밑에 모니터링 버튼은 학생 기기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입니다. 하단 왼쪽에는 슬라이드 바가 있는데요. 이거를 좌측으로 옮기면 썸네일 크기가 작아지고 우측으로 옮기면 썸네일 크기가 커집니다. 썸네일이라는 것은 엄지손톱을 말하는데요. 바로 학생 화면에
작은 축소 화면을 말합니다. 바로 옆에 자동 버튼은 선생님 화면에 맞게 학생 전체 태블릿을 적절한 크기로 자동으로 표출해 주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과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때는 자동 버튼을 클릭해 놓고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옆에 응용 프로그램 표시를 활성화하면 학생들이 태블릿에서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학생 썸네일 화면 좌측 상단에 아이콘으로 표시해 줍니다. 웹사이트 표시를 활성화하면 학생 썸네일 화면 우측 상단에 접속 웹사이트를 아이콘으로 표시해 줍니다. 썸네일 확대를 활성화해 놓으면 학생 썸네일 크기가 작았을 때 마우스를 살짝 가져다 올리면 학생 화면 크기를 크게 확대되어 표출해 줍니다. 좌측의 헤드폰 아이콘은 학생 오디오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입니다. 하단의 탭 메뉴에서 학생 기기를 음소거를 할지, 소거 취소를 할지, 음성 전송을 할지, 음량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와 헤드폰의 작동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음소거 버튼은 충분히 사용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학생 기기가 교실에서 여러 대 있을 때 음소거를 하지 않으면 모든 기기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음소거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적절할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즉석 문답 모드입니다. 이 기능은 KBS의 골든벨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골든벨에서는 진행자인 아나운서는 말로 퀴즈를 내고 참가한 학생들은 화이트보드에 정답을 적어 표시합니다. 여기 즉석 문답 모드에서도 진행하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말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말로 정답을 말하거나 바로 태블릿에 정답을 입력하는 방식이 이 퀴즈 기능입니다. 문제 형식은 5가지가 있습니다. 빨리 맞추기, 답변 입력, 무작위 심화 질문, 팀별 빨리 맞추기, 팀별 답변 입력 방식입니다. 선생님께서 질문을 했을 때 학생들이 말로 답변하는 방식은 빨리 맞추기와 무작위 심화 질문, 팀별 빨리 맞추기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정답을 입력해 놓으면 학생들이 태블릿에 답변을 입력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즉석에서 표시되는 방식은 이렇게 답변 입력 방식과 팀별 답변 입력 방식입니다. 정답은 단답식이 좋습니다. 빨리 맞추기와 답변 입력, 심화 질문은 개인 플레이이고요. 팀별 빨리 맞추기와 팀별 답변 입력 방식은 팀 플레이입니다. 퀴즈에 앞서 하단의 옵션을 선택해 원하는 설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답자에게는 포상을 하는 게 좋으니까 여기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정답자는 이미 맞췄으니까 다음 질문에서 제외하려면 여기서 체크 표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교실에서 정답자도 다음 문제를 계속 풀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 여기서 체크 표시를 해제하는 게 좋습니다. 오답자는 포상한 점수를 감점할지 말지도 결정합니다. 교실에서는 감점하면 학생들이 싫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정답자에게만 포상하는 것으로 하고 오답자는 감점하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서는 체크 표시를 해제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밑에 정답자라 함은 틀린 학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답자는 추가 질문에서 제외할지 말지도 결정합니다. 골든벨처럼 틀린 학생은 탈락시키고 다음 라운드에 참여할 기회를 배제하려면 체크 표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실에서 틀린 학생도 계속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체크 표시를 해제하는 게 좋습니다. 점수가 좋은 학생을 몇 명을 표출해 줄지도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면 좋은데요. 여기서 1부터 3까지 숫자 중에 입력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마쳤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요. 다음에는 음향 효과 설정을 합니다. 음향 효과라는 것은요, 타이머의 소리와 생각할 시간과 답변해야 될 시간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소리인데요. 이렇게 선생님 기기에서 소리가 표출하게 할지, 학생들의 기기에서도 소리를 표출할지 말지를 선택하고요. 학생들의 음향 소리도 이렇게 크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향 효과 설정을 마쳤으면 효과 버튼을 클릭해서 창을 닫습니다. 이제 퀴즈를 진행하면서 빨리 맞추기와 답변 입력, 심화 질문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빨리 맞추기입니다. 빨리 맞추기를 선택하면 이렇게 판단 시간과 제한 시간 설정이 나옵니다. 판단 시간은 우리 선생님께서 질문한 다음에 학생들이 그 정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제한 시간은 생각할 시간이 끝난 후 답변을 말하거나 태블릿에 답변을 입력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 학생 몇 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을지를 여기에 선택을 하고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2명이니까 이를 선택을 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끝났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라고 이렇게 안내문이 뜨고요. 이제 선생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고래는 물고기인가요? 그리고 나서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우측 하단에서 바로 타이머가 돌아가고요. 학생들의 화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시간에 타이머가 흐릅니다. 소리로 나타나고요. 철수라는 학생이 20초가 지난 다음에 먼저 답변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0이라는 학생도 이어서 답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문답 모드에서 바로 우측 상단에 번호가 나타나는데요. 철수라는 학생이 먼저 답변 버튼을 눌렀다라는 표시로 숫자 1이 뜨고요. 그 다음 이어서 0이라는 학생이 답변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숫자 2가 뜹니다. 가장 먼저 답변 버튼을 누른 철수에게 답변 우선권이 주어지고요. 철수 학생이 일어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고래는 물고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요, 철수를 제외한 다른 학생들은 이 철수의 답변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생각해 보게 해서 답변을 표출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 엄지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철수를 제외한 다른 학생의 화면에 철수의 답변이 맞는지 틀리는지 묻는 항목이 나타나고요. 맞으면 엄지척 버튼을 누를 것이고 틀리면 엄지 아래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영희는 물고기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래가 물고기다라고 대답한 철수의 답변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엄지 아래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응답 모드로 들어가면 영희는 철수의 답변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생각해서 엄지 아래 버튼을 선택했다라는 표시가 뜨고요. 이처럼 영희를 포함해서 모든 학생들의 선택이 끝나면 선생님께서는 철수의 화면에서 철수의 대답이 맞았으면 체크 표시를 해주고 철수의 대답이 틀렸으면 X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므로 철수의 대답은 틀린 것이고 그래서 철수의 대답을 X 표시로 정답을 표출해 줍니다. 그러면 영희는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포상으로서 별을 받게 되고 철수는 포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1라운드가 끝났으면 하단에 재설정 버튼을 클릭해서 바로 2라운드로 진입합니다. 2라운드에서는 답변 입력 방식을 해보겠습니다. 이 모드를 클릭하면 질문하기 창이 나옵니다. 판단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곧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답변을 입력해야 될 제한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25초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그러면 질문하기 창이 나오고요. 여기에 정답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선생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태양계에서 네 번째 행성 이름은 무엇인가요? 바로 정답은 수금지화, 화성이죠. 화성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우측 하단에서 타이머가 돌아가고요. 학생들 화면을 들어가서 보면 바로 생각해 볼 시간이 몇 초 안 남았다라는 음영 효과가 나오고 철수가 정답을 입력을 합니다. 화성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바로 정답에 대한 점수를 받았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뜨고 영희는 지구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즉석 문답 모드로 들어가면 영희는 이렇게 답변을 지구라고 해서 오답으로 표시되고요. 철수는 정답을 화성이라고 맞췄다고 표시가 됩니다. 그 결과 철수는 호상으로서 별을 하나 받게 되고 영희는 오답이기 때문에 별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하단에 재설정 버튼을 눌러서 이제 세 번째 라운드로 갑니다. 주사위로 표시되는 무작위 선택 방식입니다. 무작위 선택 방식의 심화 질문 모드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질문을 한 학생 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무작위 선택을 몇 명을 선택할지를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여기에 2를 선택하면 무작위로 한 명을 선택해서 답변을 받겠다는 뜻이고요. 숫자 3을 입력하면 무작위로 3명을 선택해서 답변할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박쥐는 곰과 같은 포유류인가요? 이렇게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고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무작위로 철수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숫자 1로서 무작위로 선택된 학생이 철수임을 표출해 줍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철수가 일어나서 답변합니다. 예, 박쥐는 곰과 같은 포유류입니다. 철수의 답변이 끝나고 선생님은 엄지척과 엄지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철수가 아닌 다른 학생들은 철수의 답변이 어떤지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영희는 철수가 이번에는 맞췄네 라고 생각을 하고 철수의 답변이 맞다고 선택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철수의 답변이 맞는지 틀리는지 최종적으로 선택해 줍니다. 철수의 답변이 맞으면 좌측에 체크 표시를 하면 되고 철수의 답변이 틀리면 우측에 X 표시를 하면 됩니다. 철수가 이번에는 맞췄기 때문에 좌측에 체크 표시를 해서 철수가 맞았다는 것을 표시해 줍니다. 그러면 철수는 호상으로서 별을 하나 더 받게 되고 영희도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호상으로서 별을 하나 더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통해서 이 퀴즈 사용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포상받은 점수는 별로서 누적해서 표시됩니다. 이렇게 포상한 점수는 교실과 수업이 바뀌어도 학생들의 태블릿에 전원을 껐다 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선생님 누군가가 선택을 해서 모든 포상을 제거하지 않는 한 포상한 점수는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표시됩니다. 이 즉석문답 모드는요, 교실에서 골든벨 퀴즈를 실시할 수가 있고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재미와 집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꼭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이 무작위 선택 방식에 있어서는요, 누가 선택될지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또한 빨리 맞추기 기능에서 먼저 답변한 학생에게는 프리미엄 점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답변에 적극성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기 전 단 10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그동안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퀴즈로서 이 기능을 사용해 보시면 학생들에게 훨씬 더 재미와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누적된 별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참여도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퀴즈 방식은 네서프트스쿨의 아주 독창적인 기능입니다. 네서프트사가 32년 된 회사이니까요. KBS의 골든벨보다도 그 역사가 더 깊습니다. 꼭 사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 인터넷 승인 제한 기능입니다. 하단의 세부 메뉴를 보면 승인한 웹사이트 항목이 있고 금지된 웹사이트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승인 사이트의 우측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합니다. 저희 넷서프트스쿨 닷넷이라는 웹사이트를 입력해서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승인한 웹사이트 항목에다가 올려놓고요. 접속하지 말아야 할 웹사이트도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여기에 주소를 입력해서 넣어 놓습니다. 이렇게 승인 사이트와 금지 사이트를 등록해 놓은 다음에는요. 반드시 하단에 4개의 메뉴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해 주어야만 바로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 메뉴는 무제한, 승인 목록만, 금지 목록 차단, 전체 차단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무제한을 선택하게 되면 학생들은 모든 사이트를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승인 목록만을 선택하면 학생들은 이 승인된 웹사이트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금지 목록 차단을 선택하면요. 이 차단된 금지 목록 사이트 이외에는 모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웹사이트도 못 들어게 하려면 전체 차단을 선택하면 됩니다. 전체 학생에게 적용하려면 그 어떤 학생도 선택하지 않고 하단에 메뉴 4개 중 하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승인된 웹사이트는 네이버와 넷서프트스쿨 닷넷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하려면 그 어떤 학생도 선택하지 않고 하단의 메뉴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바로 승인 목록만을 선택해서 적용을 해주고요. 그 학생 화면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수를 빠른 보기로 클릭해서 구글 크롬을 선택한 다음에 바로 네이버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또다시 넷서프트스쿨 닷넷도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com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금지돼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되고 현재 승인된 사이트는 이 2가지다라는 거가 학생 기기 화면에 표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무제한으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응용 프로그램 실행 차단 기능입니다. 작동 방식은 위에 인터넷 접속 승인 제한과 같습니다. 위에 인터넷 접속 제한에서 등록하는 대상이 인터넷 주소라면 응용 프로그램 승인 제한 기능에서는 확장자 EXE로 끝나는 실행 파일을 등록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이라는 항목에서 찾아보기를 클릭해서 크롬이라는 응용 프로그램 EXE 실행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를 클릭해주면 바로 그 응용 프로그램이 등록되게 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승인된 응용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 크롬이라는 응용 프로그램이 등록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승인된 응용 프로그램과 금지된 응용 프로그램을 등록을 해서 하단에 전체 허용, 승인 목록만, 금지 목록 차단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금지된 응용 프로그램에 그 어떤 프로그램도 올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 목록 차단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승인된 응용 프로그램으로 크롬을 올려놨는데요. 이 크롬만 실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화면으로 들어가서 철수 학생 화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크롬을 실행을 하면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클릭하면 이렇게 실행이 차단된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 승인 금지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만약 학생들이 어떤 게임을 할 때 해당되는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을 이렇게 올려놓고 모든 학생들에게 금지 목록 차단 버튼을 클릭하면 그 어떤 학생도 그 게임을 실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음은 즉석 설문조사 기능입니다. 질문은 이렇게 하단에 부어체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 현장학습은 언제 갈까요? 답변은 총 6개까지 콤마로서 구분해 넣습니다. 그 어떤 학생도 선택하지 않고 하단에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설문조사 내용이 학생의 화면에 표출이 됩니다. 혈수는 다음 주 현장학습에서 화요일을 선택했습니다. 영희는 금요일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설문조사 페이지로 가면 선생님의 우측 하단에 학생들이 선택한 내용이 백분율로서 표시됩니다. 학생들이 선택한 내용은 그 색깔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6가지 응답은 이렇게 색깔로 구분돼 표시되고 학생들의 아이콘에 표시된 색깔을 보면 그 학생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철수는 녹색으로 표시되는 것보다 화요일을 선택을 했고 영희는 골드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보아 금요일을 선택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이렇게 원반 모양의 전송 버튼을 클릭해서 학생들에게 실시간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수 화면에서 좌측 상단에 보면 자신들이 선택한 결과가 백분율로 표시돼서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희의 화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문 결과가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응답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분석도 즉석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게 투명하고 빠르게 이루어져서 다들 좋아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이렇게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CSV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설문을 마치려면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요. 설문 박스에서 우측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과거의 설문 내용을 삭제하거나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설문을 끌어당겨서 다시 설문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기능은 설문조사로만 사용하지 않고 즉석 투표나 즉석 평가로서 활용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회장 선거를 누구로 할지 후보자를 등록받은 다음에 그 후보자를 입력을 해서 즉석으로 설문조사 기능을 이용해서 투표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는 어떤 학생이 누구를 선택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비공개 투표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육지 선다형의 쪽지 시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능을 이용해 CSV 파일로 저장해서 학생들의 평가 기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디오 USB, CD 사용을 제한하는 매체 승인 제한 기능인데요. 이 부분 사용 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적용하고자 하는 학생을 선택을 합니다. 전체 학생에게 적용하려면 그 어떤 학생도 선택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제 하단에 CD, DV 메뉴를 클릭해서 전체를 허용할지, 접속 차단할지, 읽기만 하게 할지 선택하면 됩니다. USB 사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제한 허용할지, 읽기만 하게 할지, 접속 자체와 실행을 금지할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어떤 학생이 USB에 이상한 동영상이라든가 게임을 저장해 와서 다른 학생에게 그것을 넘겨주고자 할 때
이렇게 접속 금지와 실행 방지 기능을 선택해서 넣어주면 USB에 저장한 그러한 내용들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바로 옆에 전체 학생에 대해서 음소거를 할지, 음소거 취소를 할지, 그리고 웹캠을 비활성화할지, 웹캠을 활성화할지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 프린터 사용 관리 기능인데요. 이 부분은 교실에서 굳이 사용할 것 같지 않아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학생과 대화형 화이트보드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학생들이 화이트보드를 볼 수 없는 상태라고 창이 뜨는데요.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요. 하단에서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우측에서 어떤 학생에게 전송되는지가 표출이 되고 있고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학생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그림이 전송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마우스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화이트보드 기능에서는요, 시중에 나와 있는 와콤 태블릿을 연동해서 사용을 하시면 필기체라든가 그림을 그리면서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편집이나 도구에서 메뉴를 적절히 선택해서 사용하시고 여기에 이미지를 넣어서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써서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는 파일에다가 화이트보드를 저장할 수가 있고요. 편집을 통해 내용을 다 지울 수도 있습니다. 전송을 종료하려면 전송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학생들 화면에서 전송창이 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좌측 도구 모음 바의 맨 아래 빈 공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사용자 정의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자주 사용하는 메뉴는 위로 올리고 사용하지 않는 메뉴는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들께서 나만의 도구 모음 바로 편집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윈도우 기기에서 학생용 MS 서피스를 대상으로 하는 넷소프트 스쿨 좌측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줌교육을 포함해서 그동안 실시한 줌교육에 대한 동영상은요. 넷소프트 스쿨 답넷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윈도우 파트에 들어가서 여기에 동영상에 들어가시면 지난 6월과 7월에 실시한 줌교육에 대한 모든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시간 오늘 교육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